가끔 7월달 이후 되면 한 분씩 몰래 와가지고 선생님 과외는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 과외는 안 하시냐고? 왜? 몇 개월 다녔는데 안 되니까 시험 돼야 되겠고. 어?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요. 7월 달이었잖아. 그 질문이 저 지금 6개월째 과외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과외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자, 이중매매 나오면 제일 먼저 한 달 떨어져야 돼. 이중매매 나오면 뭐부터 떨어졌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란 뜻이야. 이중매매 사안이 나오면 적극 가담이 1순위로 떠올라야 돼. 네 글자 너무 길어. 그러면 적극만 떠올라도 돼. 적극. 그럼 우리는 왜 형광펜을 발랐을까요? 어? 먼저 떠올리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거를 같이 연습하면서 익숙해지시면 돼. 봐봐, 바른 거. 자, 17페이지 큰 번호 5번에 제목에 이중매매 발랐었죠? 그리고 신기한 점이 2번에 적극가담, 사회질서 위반, 무효 이렇게 발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혼자 책을 볼 때도 읽지 말고 이중매매 딱 보자마자 1순위로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봐, 과외하는 거잖아. 이렇게 적극가담, 사회질서 위반, 무효. 이렇게. 그럼 적극가담하지 않았으면요? 유효지. 이렇게. 자, 이중매매 사안은 기본 전제가 둘이 제1매매를 하고 계약금만 지급이 된 상태여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에 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중매매 사안이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해약금에 해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란 의미야. 그러니까 문제에는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매매대금이 완납됐으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갑과 을이 매매하고 다시 갑이 병하고 매매하고 병 앞으로 등기했다라고만 문제가 나오거든. 이중매매니까 중도금까지는 받은 이유께 나왔겠구나. 해약금에 해제는 할 수 없으니까 문제 나왔겠구나. 푸시면 된다고. 문제 꼼꼼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에 갑이 병하고 다시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해버렸을 때 갑이 을을 배신했을 때 이들 둘 사이의 이 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면 우리 판례는 병의 가담 여부에 따라 결정했다. 그럼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담 여부는 뭐로 구별하냐?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려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거래에 대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병이 가담한 건 아니고 이들 둘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만 있었다. 악이었다. 라고 하면 갑과 병 중에 누가 먼저 거래하자고 제안을 한 거야? 갑이 병한테 야 이거 다시 네가 살래? 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병은 비난받을 일 없잖아. 갑이 사라고 해서 샀으니까. 그래서 병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그런데 갑은 팔 생각이 없었는데 병이 갑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알고도 갑을 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요청했을 때 꼬셨을 때 그게 적극 가담한 거라고. 그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렇게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악이었대. 나쁜 놈 아니야.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그리고 어른 병한테는 어떠한 청구도 할 권리가 없어. 야,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악이었을 때는 시험 지문에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이중매매에서 병이 악이었을 때가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 아예 없고요. 다른 시험도 없어요. 나오긴 해 가끔. 이중매매를 시험에 내는 목적은 어떤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냐? 적극 가담했을 때다랑.
그럼 적극 가담해서 무효면 이들 법률 관계를 어떻게 우리 판례가 처리했냐, 이걸 답으로 내려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는 목적이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긴 단순하게 하시는 거야. 그럼 병이 악이라도 완전 유의하게 소유권 취득해. 그럼 우리는 누구랑 해결해? 갑하고. 뭐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해. 돈으로. 그때는 아직 배우기 전이라, 계약법을 배우기 전이라 돈으로 해결해만 했고요.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 보시게 한번. 갑이 약속을 위반했죠? 채무 불이행한 거야.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거라고.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해. 그럼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할 때 최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왜? 불능이니까. 이행불능이 확정났으니까 을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그게 계약법에 나오는 쟁점이었어. 그리고 해제하고 준 돈 이자 붙여서 돌려받죠? 그걸로 안 끝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손해배상은 병 앞으로 등기된 날이 이행불능이 확정된 거예요. 그날 시가 상당액을 평가를 해서 되팔아서 남길 시세 차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거야. 또 하나, 을은 계약 해제하지 않고 병한테 팔고 받은 돈 있죠? 그걸 손해배상으로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답으로 안 나오는 것들인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라, 지난주에. 먼 옛날이 아니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자라고 한 게. 또 하나는 갑이 병한테 처분해서 을의 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성립해요. 그리고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더블로 청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을이 입은 손해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답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책 봐봐. 어떻게 돼 있나. 그냥 1번 유효인 경우에 법률관계에서 병이 악이더라도 유효만 발랐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2, 3, 4번 같이 묶어서 뭐라고만? 돈이라고만 썼었잖아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 자, 이제 답은 적극 가담에서 나와. 그럼 병이 적극 가담했대. 적극, 이 두 글자 있죠. 이중매매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민법 시험법이 전체에서 시험 문장 속에 적극이라는 두 글자가 딱 보이죠.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적극 보자마자 싹 다 무효하면 답 다 나와요.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민법 객관식만 30년 연구했어. 적극 나오면 뭐요? 싹 다 사회질서 받으러 싹 다 무효다고. 적극. 이때 왜 시험에 항상 이 부분을 묻냐면,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법과 양심에 입각해서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게 99.9%예요. 근데 0.1%의 법대로 판결을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때 예외를 인정해. 그중 한 판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예외적 판례가 거의 없거든. 왜? 둘이 사회질서 위반했죠? 그럼 이 기본 법원칙이 질서 위반자는 말소 청구, 반환 청구 못 하잖아. 그럼 갑은 병한테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 부척 관계랑 똑같이 처리를 하려면. 근데 우리 판례는 부척 관계는 둘만 있으니까 첩한테 이전했으면 그걸로 끝난다.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 관계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피해를 줬잖냐고. 그럼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 거야. 갑은 병한테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 을이 갑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갑명의로 돼 있질 않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일단? 갑명의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말소할 권리가 없잖아. 그럼 을도 갑을 대위해서 못할 거는.
그럼 말소를 못해.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한 거야. 갑은 질서 위반자라 병에게 말소할 권한이 없지만 이 사건만큼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되니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에서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을은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말소하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건 이렇게만 하라고 한 거야. 을, 다른 방식은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다른 방법이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해라 라고 할 수 있냐? 없다고 한 거야. 왜? 을은 소유자가 아직 아니니까 직접 말소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이와 똑같은 내용이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딱 글씨를 갈수록 모순해. 용불용설 맞아. PPT로 대체한 지 3년 차 되니까 이놈의 손이 더 안 돼. 내 글씨 보면 내가 막 화가 나. 직접 말소랑 진정회복 똑같은 이야기요.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회복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또 안 된다고 한 게 채권자 취소야. 자,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한테 인정되는 제도예요. 근데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사람이죠. 돈 빌려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도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얘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을이 등기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뭐 뿐이야? 대의말소하고 갑에게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돼. 그 나머지가 직접 말소 안 돼. 진정회복 안 돼. 채권자 취소 안 돼. 그럼 뭐만 해요? 이거 외우는 거야. 이것만. 문제는 수험생 중에 대의말소만 딱 외우고 나머지가 나오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에선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하는 방식 외에는 없다 그랬으니까 없는데 할 수 있는 수험생이 있고 대의말소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외웠지만 요것들이 그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 돼요. 그래야 세뇌되는 거야. 그럼 적극가담에서 사회질서 위반 무효 나오면 뭐부터 떠올라야 돼? 대의말소. 나머지는 안 돼. 이때 이제 이 병이 팔고 튄대. 아까 나왔잖아요. 매매하고 등기했다. 선이다. 취득해 못해. 얘도 싹 다 무효. 을은 갑 대위에서 병정 모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싹 다 무효다고. 할 거 없어. 자, 이 사례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적극이야. 적극 나왔지? 그럼 뭐 적용해? 싹 다 무효하면 돼요. 등기하는 방식 물어보면 뭐? 대의말소만 할 수 있고. 무효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싹 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 취득해 못해. 무 취득해 못해. 그렇게 하라고. 이 사례에서 무가 나오죠. 읽을 필요 없어. 이 이중매매 사례에선 일단 출발을 갑을병으로 할 거 아니야. 이중매매니까. 그럼 제3자 이름이 뭐야? 정일 거 아니야. 그럼 정 나오면 그냥 싹 다 무효야. 적극가담은 정, 선이라고 나와도 싹 다 무효야. 근데 여기서 무가 나오죠? 그럼 대리인 나오는 거예요. 사례가 정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외워가서 그대로 푸는 거지 그날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게 아니라고. 빨리 생각을 고치라니까. 외운 것만 맞추는 거예요. 시간 내에. 그럼 패턴을 외워가셔야 돼. 사람 이름도 외워가는 거야. 저만 그렇게 해, 민법 수험생 중에. 객관식이라. 시험장 가가지고 옆에다가 갑, 화살표, 을 하고 꼼지락 하다가 결국 그림을 끝까지 못 그려. 피카소야, 피카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적극가담한 거 나왔어? 정, 싹 다 무효. 무, 싹 다 무효 하면 돼. 무 나왔다. 대리인 나온 거야,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가담해가지고 이중매매를 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본인 취득하냐 할 때 무가 등장해. 읽을 필요가 없어. 적극 나오면 뭐요? 싹 다 뭐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저 날라리처럼 하면 불안해. 이렇게 안 한 사람이 더 불안해 사실. 시험 봐봤잖아. 시간 내에 읽지도 못한다는 거 아셨잖아요. 읽으면 정신 잃는 것도 아셨잖아. 안 봐본 척 하지 말고. 하라는데 따라 하라니까. 민법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읽고 하니까 제일 어려워요. 패턴을 익히면 제일 쉬워요. 제일 쉽다고. 자, 마지막이 이거야. 좀 전에 병이 악이었을 뿐일 때에는 병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어른 병한테 어떠한 청구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병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얘네 둘이서 얘한테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한 거야. 그럼 손해배상을 어른 갑한테 받아낼 수도 있고요. 병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손해배상은 그냥 형이 직접 청구하는 거야. 병이 어른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어른 병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것도 또 자다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언제는 대회에서만 하라 그래 놓고 어떻게 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니? 아니 등기를 어떡하냐.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에 가야 된다. 등기 방식의 문제고 손해배상 문제는 얘네 둘이 함께 얘한테 피해를 줬으니 어른 갑뿐 아니라 병한테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제발 좀 아무거나 갖다 바르지 말고 물어본 거. 등기를 어떻게 하냐를 물었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물었는지 물어본 걸 항상 초점을 두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아진다니까. 도대체 표정을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강남 분위기 어때? 그랬어요. 그 포장마차 컨셉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그거 찍으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야. 다른 선생들이 내가 좀 늦게 갔더니 앉자마자 물어보더라고. 강남 분위기 어때? 조금 탁 다운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더라고. 그랬어. 뭐 어떻대? 똑같은데? 잘만 웃던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선생이 알아서 조절해서 해야지. 그 무슨 학생 탓을 하고 그려. 근데 좀 심하긴 해. 너무 옆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스크까지 썼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입담을 그렇게 눈만 뜨고 있으니까 이게 눈꺼풀이 무거워져가지고 슈퍼맨도 못 들어. 그놈의 눈꺼풀을. 그냥 감기잖아. 계속 기도만 해. 자, 쉬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그냥 아멘 하고 깨고. 해. 그냥 적극적으로 내뱉으면서 하라고. 그냥 해. 틀리면 어때? 근데 마스크에 가려져가지고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틀려도 잘 못 알아봐. 시원하게 질러. 연습하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빨리 결단해서 답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곰곰이 고민하는 습관 들이시면 안 되는 거야. 객관식은 바로바로 뱉어내야 돼. 적극가 답 나오면 뭐요? 싹 다 무효야. 싹 다 무효. 등기 어떻게 해? 대의말소에서 이전해 가야 돼. 나머지 방식은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 됐시. 여기까지가. 자, 확인하실 거. 18페이지. 무효에 발라져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적극가담 무효라고 돼 있지? 이때 적극가담이란 알고도 요청한 거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랑 5번이랑 같이 묶어 겹쳐 있죠? 그리고 4번에 대의, 말소, 있고만 발라져 있지? 나머지는 안 돼. 6번. 정 나왔지? 정. 정이 아니라 제3자 나왔지? 제3자. 정 나오는 거야. 제3자로는 싹 다 무효. 소유권 취득 못해. 7번. 어른. 불법행위란 병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때 똑같은 법리가 그거예요. 이제 했으니까 복습용으로다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전미시대 시효 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 그랬어. 근데 이놈이 알고 병한테 팔아먹어. 이중매매랑 똑같아요. 그럼 병 알았죠? 취득해. 적극가담하면 못해. 똑같아. 발라. 3번에 점유취득 시효 바르시고 적극가담 바르시고 무효.
자,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우신 거 똑같은 거 따라서 그리실 필요 없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을소의 부동산을 갑한테 명의시탁을 해놨다. 근데 이 수탁자, 이 개털이 지 것도 아닌데 제3자 병한테 팔아먹는다? 그럼 병은 얘가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라는 걸 알았다? 그래도 취득해. 근데 적극 가담해가지고 꼬셨다. 이런 게 이거야. 병이 갑 찾아와서 그래, 갑한테. 야, 언제 집사람 몸빼만 입힐 거야? 나한테 그냥 팔고 튀어. 괌으로 튀어. 그게 적극 가담한 거예요.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똑같아요. 자, 바르시. 4번. 명의시탁 바르시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바르고. 가담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면 유효. 그러니까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매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신행위에 가담한 걸 똑같은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나오죠. 거기 봐봐 이제. 발로요. 알면서 요청하여 이렇게 나왔지. 알면서 요청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적극 가담이지. 무효. 바르시고. 동그라미 2번. 알면서도 요청 나왔지. 무효. 이렇게. 알면서 요청이 뭐요? 적극 가담이에요. 느는 실력은 아무도 막지 못할 거예요. 하긴 느는 잠도 아무도 못 막지. 자, 이제 이중매매 나왔다. 그럼 제목에다 바르시고 이중매매 나오면 첫째 찾을 단어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그래서 2번에 적극 가담, 사회질서 위반, 무효 바르고. 그럼 적극 가담한 사례가 나오죠. 그럼 이제 떠오를 거. 대의말소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제3자 나오면 얘도 싹 다 무효야. 이걸로 답 찾으신 거야. 자, 16번 별표 2개 치시고 처음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져요. 갑을병이 들어있는 사례 문제 나오면 먼저 하실 게 뭐냐면 꼼꼼히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내가 공부해서 풀 수 있는 사례인지, 즉 외운 사례인지 내가 안 외운 사례인지 그걸 먼저 알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사건인지를 빨리 알아내야 돼요.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는 외운 사례면 빨리 정리가 될 거고요. 안 외운 사례면요. 정리가 안 되실 거야. 그럼 버리고 가야 돼요. 여기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건지 건너뛸 건지를 결정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이런 거를 학습 안 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읽다가 65번 이후로는 가보질 못하는 거야. 미지의 세계. 미래소년 코난 된다고 그러면. 명심하셔야 돼. 그러려면 문제를 꼼꼼히 다 읽는 게 아니고 갑과 을이 뭘 했고 병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법률 용어만 찾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렇게.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그게 여기는 안 읽는 거야. 시험 볼 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이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아니 무슨 초등학생 국어책 읽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 찾았으면 누구 찾아? 을만 그냥 찾는 거야. 그리고 뭐 했대? 매도했대.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구먼. 되잖아요. 그럼 병 나오죠. 그럼 병이 뭐 했는지 하면 돼 이제. 병이 적극 권유해가지고 매수하고 등기했대죠. 이게 기초 방법.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숙달되죠. 그러면 갑을 매도 병 딱 적극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끝이야. 뭐 나왔어? 적극. 적극 가담 나왔잖아. 그럼 이 문제는 적극 한 글자 보고 한 단어 보고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사례구나 라고 바로 알게 돼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무효인지 누가 몰라? 대의말소만 할 수 있고 제3자도 싹 다 무효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푸는 거야. 안 떠오르잖아? 안 푸는 거야. 근데 안 떠오를 수가 없어. 연습 많이 하거든. 자, 틀린 거 찾으랬죠? 자, 1번 갑병 계약은
무효. 왜? 적극 가담했으니까. 2번 어른 갑한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어요. 갑이 위반했으니까. 자, 3번 대위하지 않고 말소 청구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대위에서 말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요. 자, 4번 단어 하나. 채권자 취소 나왔죠? 없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 나오면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채권자 취소 없다 하시면 돼. 자, 5번 눈에 띄는 단어 뭐야? 정이야. 갑을병 이중매매 적극가담 나왔죠? 근데 5번 지문에 누구 들어있어? 정 나왔지? 볼 거 없어요. 싹 다 무효 하시면 되는 거야. 제3자도 무효. 정, 취득 없다. 맞네. 16번을 통으로 외워버려. 이걸 통으로 외우라고. 외웠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는 자동이야. 자, 17번. 야, 문제 읽지 말고 눈에 띄는 단어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 뭐에 대한 사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숙달된 상태면 이제 이 문제 딱 보면 적극 가담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도 적극 가담했네? 틀린 거 찾으라고 이제 이렇게 바로 풀면 되는 거야. 나머지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시험장에서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야 돼. 여러분은 시험장 가서 읽을 것 같아 안 읽을 것 같아? 읽어. 그래서 문제 되는 거야. 읽으니까. 1년 내내 읽지 말라고 훈련을 해서 보냈는데도 여러분 절반은 그날 가서 읽으세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이 시험이. 안 읽은 사람들은 다 붙었어요. 그것도 시간도 한 20-30분 남기고.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을 해도 하라는 대로 그날 하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날은 불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목이 쉬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온몸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지방이 1도 없는 거야. 나 배에 왕자 있어요. 왜? 복근 운동에서 왕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강의를 하니까 계속 복식호흡 하거든. 배? 1도 나온 게 없어요. 잡히도 안 해요. 잡히도 안 한다고. 같이 노력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확신 있게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 된다고. 이렇게만 해놓고 바로 1번부터 해봐. 자, 1. 갑병은 무효. 2. 거기 별표 치고. 을은 병에게 이전 듣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만 할 수 있어? 을은 갑을 대위에서만 병한테 말소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을은 병한테 어떤 이유로도 다른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대위 말소 있다. 서 누구 나왔어? 정 나왔지? 정 지득해 못해? 못해. 싹 다 무효야. 4번이 답이요. 5번 채권자 취소 없다. 그럼 17번은 앞에 16번 문제랑 다 똑같은데 2번 지문만 다른 거 나왔죠? 똑같은 문제예요. 18번. 자, 문제 뭐 나왔어? 끝이야. 끝. 적극가담 나왔죠? 뭐 찾으래? 바로 찾는 거야. 바로 찾는 거라고.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한 이중매매 사례 나온 거야. 틀린 거 찾으랬죠? 1번 을은 병에게 직접 청구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대위에서 해야 돼. 자, 2번 거기 별표 치고. 이제 제가 왜 별표 치라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앞에 16번에 별표 2개 쳤죠? 그 문제를 먼저 외우라고. 그리고 17번, 18번 문제는 하나씩 별표 쳐줬죠? 걔들만 보면 된다는 뜻이야. 나머지 지문은 나온 게 또 나온 거니까. 자, 2번 별표 치셨지? 을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있다. 왜? 적극 가담했으니까. 아따 문제에다가 적극 가담했다고 해놨잖아. 그거 보고 풀으라고. 그거를 훈련하는 거라고. 자, 4번 거기 별표 치고. 주인의 이유로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적극 가담한 거라.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주인에도 아무 효력 없다고. 5번 뭐 나왔어? 정 나왔어. 정.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정. 유효 주장 할 수 있어 없어? 정은 유효 주장 없다. 왜 없어?
적극 가담한 거라. 싹 다 무효라고. 그래서 5번이 답이요. 답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19번에 32의 문제 또 나온 거야. 얘들이 너무 자주 내서 미안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이제 사례를 문장으로. 야, 제목이 뭐야? 이중매매야. 그리고 뭐 찾으래? 틀린 거 찾으래. 1번 길죠. 그럼 물어본 거 먼저 정리하시라 그랬지? 끝에 물어본 게 뭐야? 유효를 주장할 수 있냐 그랬죠? 그럼 1번 문장이 이중매매 제목하에 나왔는데 유효면 유효 주장할 수 있지? 무효면 유효형 못 할 거 아니야. 싹 다 무효니까. 그럼 앞에 가서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앞에 뭐 나왔어요?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반사회적에 해당한대잖아. 그럼 유효 주장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반사회적에 해당해서 무효니까. 싹 다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도 유효 주장할 수는 없어. 싹 다 무효다고. 그래서 1번이 답이요. 그거 어디 자기가 판단해봐. 여기 18번까지 외우고 갔어 시험장에. 이거 19번 문제. 이거 맞춰야 돼? 틀려야 돼? 이걸 틀릴 수가 있어? 이거 틀릴 수가 있냐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있지? 집에 자기 시험지 있지? 있으면 가서 봐봐. 이 문제 맞았는지. 한번 보라고. 그거 느끼면 무조건 합격하셔 올해.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왜 시험이 안 되는지 알아야 돼.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슴만 아파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가슴 아파져요. 병을 낫으려면 병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다고. 숨기면 큰 병으로 발전해. 이미 지나간 시간 후회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면 돼. 더 공부할 것도 없어. 문제 푸는 방식만 고치면 된다니까. 과감하게. 달려라 한이처럼 밑줄 긋고 쭉 읽잖아. 놓치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이가 엄마를 못 찾는다 그랬잖아. 꼭꼭꼭 하늘 보고 달리기만 하니까 엄마를 못 찾는 거야. 달리다가 비슷한 아줌마가 있으면 우리 엄마 아닌가 하고 마스크도 한번 내려보고 이랬었어야 찾는 거야. 쭉쭉쭉쭉 줄 긋고 읽어가지고 다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 제목에 입각해서 지문에서 물어본 게 무엇인지 무조건 먼저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문장 속에서 찾으라고. 그럼 앞뒤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훨씬 빠르고 정확해. 하라고. 1번에 답이에요. 1번. 한이만 기억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요? 가지고 1번에 답이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전히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어느 수험생이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자요? 그러더라고. 어제 밤샜나 보지. 그래서 19번에 1번에 답이요. 1번이. 자 2번 거기 별표 치고 2번. 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렇게 나왔죠. 가담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알았기만 했잖아. 이건 반사회적 해당 없다. 이렇게. 2번 문장만 하나 더 추가로 보시고. 자 3번 별 의미 없어요.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둘 다 등기 안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고요. 자 4번 반사회적 해당하죠. 그럼 직접 말소 없다. 직접 청구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대위에서 해야지. 대위에서. 자 5번 이중으로 임대차 했대죠. 그래도 이중매매법률이랑 똑같죠. 그래서 적용 있다. 대시. 자 20번 여기는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지금 앞에 이중매매 사례 문제 3개를 봤어요. 근데 그 3문제 다 똑같았죠. 뭐가? 적극 가담했다고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 줬다라고만 나왔고 병이 가담했단 말이 없죠. 그 점이 다른 유형이야. 근데 대부분의 이중매매 사안들은 앞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처럼 적극 가담했다고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 얘는 그냥 이중매매 한 것만 나오고 병이 알았다,
가담했다라는 말이 없죠. 이건 가끔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그런데 결국 답은 적극 가담한 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틀린 거 찾으랬죠. 요 1, 2번 지문 내려고 나오는 문제예요. 1번, 2번 같이 묶으시고. 지금 문제가 가담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병은 소유권 취득해. 가담하지 않는 한 취득한다고. 그러면 2번 을은 최고 없이 해제 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을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럼 을은 갑과의 계약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 2번이 원칙 유효인 사례예요. 근데 답으로는 안 나와. 이제 3번부터 뭐 나왔어요? 적극가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이중매매는 적극가담 물어보려고 나오는 거야. 적극가담 직접 말소 없다. 어떻게 해야 돼? 대의 말소만 할 수 있어. 자, 4번 누구 나왔지? 정 나왔지? 근데 무효인 게 나왔죠? 갑과 병 사회질서 위반 무효래죠? 그럼 정은? 싹 다 무효지. 정 취득 못한다라고. 5번 만약 하고 시작하죠? 뭐 나왔어? 적극가담 들어있지? 그럼 싹 다 무효죠? 취득해 못해? 못해. 그래서 5번이 답이요. 이런 5번 같은 문장 보실 때 여기 이 누구야? 이 무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괜찮아요. 이 한자 모르겠잖아. 그러면 응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 가담했다고 적극 들어있잖아. 그럼 이 5번 문장은 적극 가담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 사람이 누군지는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제가 오전에 예고했어. 이중매매가 갑을병으로 출발했는데 지문에 무가 들어있거든. 대리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볼 필요가 없다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중매매를 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럼 본인은 취득하느냐, 본인한테 효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나오는 게 무야.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적극 가담 한 글자만 보고 답하면 돼요. 적극 나오면 뭐야? 싹 다 무효다니까. 그럼 취득해 못해? 못해.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렇게 저 날라리가 하라는 대로 안 읽고 적극만 보고 답을 했다가 아이씨 틀리면 어떡해? 이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과감하게 하면요 거의 99.9% 맞아요. 제가 말하는 99.9%는 사실 100%야. 근데 그게 실수할까 봐 불안해가지고 꼼꼼히 다 읽고 자기가 풀죠. 그럼 거의 틀리실 거거든? 그럼 어차피 꼼꼼히 읽어서 틀릴 사람이라면 어차피 과감하게 해도 틀린다면 손해본 건 없고 맞으면 득만 생기죠? 이걸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잖아. 그럼 나 같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겠어. 어차피 읽다가 틀릴 거면. 적극 싹 다 무효 이렇게만 해. 대답은 잘해요 이제. 자 21번 문제 제목이 뭐요? 반사의 질서 못 찾으래. 틀린 거 X 하시고. 자 화면 바꿨나? 화면 바꿔야지. 자 21번 반사의 질서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 거기 별표 치고. 자 진한 글씨.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모든 법률관계의 공통점. 언제 기준으로 해? 행위 당시. 자 2번 거기 별표 2개 치시고. 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느 무효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3번 볼 필요 없고요. 4번 보험금 부정취득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 위반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부정취득하는 거잖아. 자 5번 20번에 5번 사례 지문이 21번에 5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야, 뭐 보여? 적극가담 나왔지. 그럼 반사의 질서야 아니야? 반사의 질서지. 근데 뭐래? 반사의 질서가 되지 않는데. 미쳤죠? 적극가담이 앞에 몇 번 나왔어?
그래, 많이 나왔지. 10번도 넘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외울 건 뭐야? 적극 가담, 싹 다 무효. 하나 끝이야. 합격해. 합격한다고. 근데 이것저것 잡스럽게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가니까 적극 가담 싹 다 무효를 못하는 거야. 그게.